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팠던 상승이 3대 지수에 모두 깃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장 분위기 어땠는지 특징주 먼저 차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뉴욕 증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주의 스타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 빅테크주들,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0.7%의 상승이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6거래일간 연속적인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섹터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원자재만을 제외하고는 10개 업종이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가 1.3%의 상승률로 시장을 주도해 갔는데요. 그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지난주 주간 단위 하락률이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최악의 한 주를 바로 지난주에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 그것을 딛고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4%대의 오름세 795달러 선까지는 일단 주가를 되돌려 놓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홀딩스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고 특히나 6개월간의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급등률을 기록해 왔는데요. 이제 지난주 하락 이후에 오늘은 7%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랬던 반면에 오늘 약했던 섹터는 소재 섹터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 근 선물 가격이 일주일 내 저점 수준을 돌파를 했습니다. 온스당 1,344달러 선 장중에 기록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 최대 금 채광 기업인 뉴몬트의 주가는 4%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의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초록불이 가장 눈에 띄는 하루이고요. 시가총액 탑5 종목 가운데서는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1% 오르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눈에 띄는 붉은색을 띠는 종목들도 있죠. 먼저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전기차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 그리고 중동에서도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3.4%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새로 갈아쓰면서 140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130대를 나타냈던 것은 1년 만에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라이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이 오늘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EPS는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어닝 비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뭔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고객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출은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점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면서 이렇게 장중에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6%나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 이게 왜 그렇을까 하고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토요일에 전해졌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외신을 함께 열어보실 텐데요. 외신을 보시면 Tennessee Volkswagen employees vote to join United Auto Workers Un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네시주에 있는 폭스바겐의 노동자들이 UAW,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기로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임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포드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 이런 배런스의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2.88달러에 오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일즈포스로부터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인포메티카,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매니저가 직접 이 피인수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포메티카의 주가가 8%가량의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라이엇 플랫폼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해당하는데 JP모건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효과를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받아갔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마라톤 디지털 역시도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코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기존의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 이제는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또 IRA 법안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의견을 내비쳐줬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2.3%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사명 스퀘어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해 줬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연초 대비 주가가 9% 하락하면서 좋은 진입 구간이 형성됐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외신 헤드라인을 살펴보니까요. 테슬라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닝 시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테슬라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배런스의 기사인데 테슬라가 7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처한 상황도 이 빨간불과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런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논평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현지 시간 22일 장중 5% 넘게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 12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으로 테슬라 주가가 14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테슬라가 지난 주말 단행한 가격 인하 방침이 영향을 줬습니다. 테슬라의 인하 방침에 중국 리샹, 리오토가 전체 라인업의 가격을 6에서 7%가량 인하하고 비아디도 인기 차종들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이를 두고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이제 손익분기점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최장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는 409달러까지도 달했던 테슬라인데 장중에 140달러도 깨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테슬라가 어떻게 좀 지금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데요. 여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과 비교해도 테슬라의 YTD 수익률 그리고 연중 최고치 대비 하락률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2022년만 해도 17%에 달했습니다. 차 제조업체라고 테슬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영업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건데 2023년에 들어서더니 거의 반토막 9%까지 내려왔고 이번 시즌에 기록을 하게 될 영업이익률은 8%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돼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테슬라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어닝 시즌을 맞아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UBS에선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6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M6 종목들의 경우에는 EPS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비중 축소, 다운그레이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닝 시즌의 주요 포인트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새롭게 손을 뻗은 스타트업 이야기입니다. 전력 쪽에 새롭게 손을 뻗은 건데 AI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태양광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태양광 스타트업인 엑소와트에 투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트먼 CEO와 벤처 캐피털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2천만 달러, 한화 약 276억 원 규모의 엑소와트 투자자 중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엑소와트는 태양광 패널 대신 태양광 렌즈가 탑재된 컨테이너 크기의 대형 모듈을 개발했으며 태양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하루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부품을 우선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없이 1kW시당 1센트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샘 올트먼의 투자 지도입니다. 올트먼 CEO가 워낙에 지금 AI의 선구자로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트먼 CEO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가 그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데요. 요즘에 올트먼 CEO가 많이 손에 뻗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전력 쪽입니다. 이미 헬리온이라는 원전 관련한 에너지 스타트업에 투자를 큰 규모로 진행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 올트먼 CEO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픈 AI는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엑소와트뿐만이 아니라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개발사인 오클로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인근 원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인근 원전에서 전력 조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아마존 역시도 인근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6억 달러가량을 투자해서 인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전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섹터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인데요. 메타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VR, 확장현실 쪽에 있어서 보다 넓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경쟁사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주커버그 CEO의 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자사의 가상현실 VR 헤드셋 퀘스트의 운영체제를 외부에 개방한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다른 기업들도 메타의 OS를 이용해 헤드셋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이를 위해 에이수스, 레노버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호라이즌 OS를 사용해 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브랜드 엑스박스에서 힌트를 얻어 게임 중심의 새로운 퀘스트 헤드셋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러한 퀘스트 구동 운영체제는 호라이즌 OS로 이 OS 개방은 앞으로 VR, MR 기술 개발에서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생태계를 열어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메타가 구상을 하고 있는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메타가 사명을 바꾼 것은 이렇게 혼합현실, 증강현실 쪽에 조금 더 자기 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레노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이러한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는 주커버그 CEO의 구상이 어떻게 실현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애플 이야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의 퀘스트와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계기가 애플의 비전 프로일 텐데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애플 TV가 피파와 손을 잡고 월드컵 중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욕타임즈의 단독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또 애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닝 시즌 맞이해서 그리고 애플도 역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걸까요?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반감기가 도래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알트코인, 그중에서도 밈코인 가격이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도래한 이후에 최고가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66,00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라던가 다른 밈코인의 경우에는 보다 가격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간의 완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도 이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 가격이 거의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2,320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금 가격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